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주요 기업 코딩 테스트 기출 경향. 그래서 기업 코딩 테스트 경향이나 뭐 이런 것들 좀 말씀드려 보면은 크게 이렇게 한 네 가지로 이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완전 탐색 문제, 이 최적화를 구하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가 시뮬레이션, 그다음 세 번째가 자료 구조, 네 번째가 여러 뭐 기출 알고리즘들이 존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부터 좀 뎁스 있게 얘기를 해보면, 완전 탐색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알고리즘 문제를 풀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떻게 했을 때 최소가 되는 시간을 구해라, 뭐 최단 거리를 구해라, 이런 등등의 이제 가장 좋은 결과를 찾는 그런 방법을 이제 가장 좋은 수치가 얼마냐, 이런 모든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이 경우의 수를 고려했을 때 제일 최소의 비용이 드는 건 얼마냐,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때 시간 제약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그냥 모든 경우를 다 돌아보고 모든 경우를 다 돌아봤더니 그 중에 제일 좋은 게 이 경우더라, 이렇게 이제 알고리즘적으로 구현을 하는 게 완전 탐색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완전 탐색은 이제 거의 어떤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들은 알고리즘 문제를 풀 때는 크게 두 가지를 고려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가 정확성이고요. 두 번째가 효율성입니다. 그래서 이 정확성과 효율성은, 정확한 것은 시간이 이제 오래 걸린다 만다는 두 번째에서 다루기로 하고, 그냥 답만 봤을 때 답을 정확하게 구한다 안 구한다. 그래서 첫 번째가 당연히 전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알고리즘 문제 풀 때는 항상 두 가지를 물어보는데, 첫 번째가 정확히 답이 구해졌냐, 두 번째가 시간 안에 구해졌냐, 이런 것들 다루는데, 이 완전 탐색 같은 경우에는 이 효율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약하게 보는 문제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효율성을 아예 안 보진 않겠지만 완전히 다 돌아보고 그 중에 제일 좋은 것들을 답을 구해라, 이런 거기 때문에 이제 정확도와 효율성 중에서는 정확도에 어떤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 그런 문제가 완전 탐색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루트폴스라고 해서 이제 루프문, for나 while문 같은 반복문들을 바탕으로 탐색을 적절하게 잘 구현을 해서 모든 경우를 다 돌아볼 수도 있고요. 이제 재계함수, 리커전이라고 해서 재계함수를 바탕으로 약간 순열 조합, 이런 패턴을 가지고 모든 경우를 다 돌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10개 중에 한 5개를 선택해야 되는데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제일 좋더냐, 이런 것들 할 때는 이제 딱 순열, 조합, 이런 개념이 딱 떠오르셔야 되거든요. 그때는 재계함수 구현이 필요한데, 근데 되게 이제 저희가 거의 알고리즘에 대한 부분들로 거의 수천 명의 어떤 이제 기업에 지원하시는 분들 만나봤는데, 근데 이제 그때 저희가 재계함수를 기반으로 한 어떤 문제를 딱 출제했을 때 실제 내부적으로 막 검증을 하고 모의고사를 보겠죠. 그때 재계함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정답률이 거의 10명 중에 1명도 잘 못 맞추는 그런 수준으로 재계함수를 많이 어려워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물론 이제 준비를 시작하는 단계였긴 하지만 실제 이제 알고리즘 공부를 하신다고 하면은 재계함수나 이런 것들 당연히 들어보실 수가 있는데, 재계함수를 그냥 이해하는 것과 이걸 활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들은 완전히 좀 이제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재계함수가, 저도 이제 처음 알고리즘 공부를 할 때 재계함수가 너무 어려워서 이걸 포기하고 싶었던 정도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재계함수란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오랜 시간, 저는 이제 되게 어릴 때부터 했다 보니까 거의 몇 년의 시간이 걸렸었는데, 그만큼 이 재계함수, 리컬전 이런 것들은 이제 어려우나 되게 잘 활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것들로 모든 경우를 다 돌아보는 게 브루트폴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완전 탐색 기법 중에 이제 그래프, 뭔가 정점과 간선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타고 뭔가 탐색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상하 좌우를 이동한다거나 그럴 때는 이제 그래프 알고리즘을 씁니다. 그때 이제 어떤 경우에는 DFS를 쓰고 어떤 경우에는 BFS를 쓰지만, 이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가능한 경우들을 다 체크를 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DFS, BFS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래프 알고리즘에 대해서 좀 아실 필요가 있다. 거의 단골 이제 기업에서 코딩 테스트를 할 때는 굉장히 많은 비중으로 저 알고리즘들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길이 제일 좋은 길이더냐,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가까이 거리에 있던 거냐, 뭐 이런 것들을 구할 때 그래프 알고리즘 중에 DFS, BFS, 기표 요소 탐색, 너비 요소 탐색 이런 것들이 쓰이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은 모든 경우를 다 가보는 거. 그래서 1번 문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효율성보다는 그냥 정확하게 답을 잘 찾느냐, 모든 경우를 다 돌려볼 줄 아느냐, 그래서 컴퓨터의 연산량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들. 그래서 컴퓨터 기반의 문제 해결 역량을 측정하는 게 코딩 테스트거든요. 그래서 컴퓨터는 사람보다 연산을 잘합니다. 이제 1초에 1억 번, 뭐 10억 번도 연산한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연산량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느냐에 대한 것들을 컴퓨터를 활용한 문제 해결 능력으로 많이 이제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1번 유형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딩 테스트를 준비하시는데 1번에 대한 약점이 있다. 그럴 경우에는 굉장히 정답률이나 통과 확률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적으로 대비해야 되는 것 중 하나가 완전 탐색 유형이고요. 두 번째는 시뮬레이션인데, 이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완전 탐색이랑 약간 달라요. 뭐냐면 이제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리고 이렇게 돌렸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딱 좋은 예제가 큐브 아시죠? 이거 그 정육면체 가지고 막 그 한 칸에 9개씩 나눠져 있고 막 돌려가면서 색깔 맞추는 거 있잖아요. 그 큐브를 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위에 있는 것들을 시계 방향으로 10번,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면을 반시계로 5번, 밑에 있는 면을 시계 방향으로 3번, 좌측에 있는 면을 반시계로 8번 돌렸을 때 이 가장 윗면에 있는 어떤 그 색깔 분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그 상황을 물어보는 문제가 있거든요. 제일 좋은 경우를 찾는 게 아니라 그냥 하라는 대로 했을 때 이게 어떻게 돼 있을 거냐, 이런 그 말 그대로 상황을 시뮬레이션 해보게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유형을 시뮬레이션이라고 하고, 이제 보통 어떤 어려운 알고리즘이 쓰인다기보다는 for문, if문, array문 이런 것처럼 되게 기본적인 문법들로 구성된 어떤 여러 코드를 잘 깔끔하게 짜야지만 이런 시뮬레이션 문제를 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시뮬레이션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또 부르냐면 구현 문제라고도 많이 부릅니다. 실제 문제에서 하라는 구현의 요소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네가 잘 어떤 로직화해서 잘 구현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가 이제 시뮬레이션 문제거든요. 그래서 시뮬레이션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어려운 개념, 어려운 어떤 이론은 없으나 그걸 실제로 구현을 할 때 굉장히 디테일한 것들을 잘 고려하지 못하면은 그 시뮬레이션이 제대로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돌릴 때 컴퓨터처럼 생각을 하면서 되게 로직을 되게 이제 깊이 있게 잘 짜야, 되게 이제 빠짐없이 잘 짜야 뭔가 이 원하는 대로, 이 큐브 돌리는 문제도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런 것들을 구현한다는 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현해낼 때 얼마나 잘 좀 이제 로직들을 간결하게 잘 생각해내서 구현할 수 있느냐, 구현 문제라고도 하는데 시뮬레이션 유형도 굉장히 많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중에 처음에는 2번이 더 쉽다고 느끼시겠지만 1번 유형은 약간 패턴이 있어서 모든 경우를 다 돌아본다, 이럴 때는 이제 뭐 다중 포문이 필요하다, 뭐 n중 포문이 필요한 재계함수를 쓴다, 그래프면은 DFS, BF 이런 것들이 좀 정해져 있는데 2번은 정해져 있다 말다 할 게 없어요. 그래서 그때그때 항상 로직을 본인이 생각해내서 구현해야 되다 보니까 2번에 대해서 되게 어려운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구현 능력은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어려운 구현 요소가 있을 때 어떻게 설계하는 게 좋더라, 이런 것들 막 경험하셔야 되게 실수 없이 잘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2번은 구현 문제, 시뮬레이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중 있게 나오고요. 실제로 거의 그 1번, 2번에 대해서 두 유형 중에 2개 다 나올 때도 있고 2개 중에 하나씩은 거의 반드시 나오는 그런 비율이 아닌가 싶습니다. 3번 자료구조 문제인데 뭐 스택, 큐, 트리, 트라이, 맵 이런 것들을 좀 바탕으로 여러 어떤 자료구조를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은 DFS도 스택을 기반으로 하는 거고 BFS도 큐를 기반으로 하는 거긴 하지만 스택만 써야 되는 어떤 문제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좀 자료구조를 깊이 활용하게 되면 문제 난이도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경진대에 아주 많이 나온다고 보긴 어려우나 이런 어떤 자료구조를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자료구조를 아는 거랑 자료구조가 응용된 문제를 푸는 거랑 또 완전히 다릅니다. 재계함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자료구조를 내가 스택이 뭐 이제 first in, last out 이런 그 선의 부출, 뭐 선의 선출 이런 것만 안다고 자료구조를 아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특징을 바탕으로 어디까지 응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많이 경험해 보셔야 실제로 이제 어떤 기업의 코딩 테스트 가서 이런 문제를 접하게 됐을 때 그렇게 어렵지 않게 푸실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자료구조에 대한 부분들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 이제 기출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뭐 자료구조를 넘어서서 뭐 소트, 바이너리 서치, 투포인터, 이제 뭐 정수로 등등 여러 가지에 대한 어떤 동적 계획법, 그리디, 다익스트라 뭐 이런 되게 여러 알고리즘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충분히 한 문제씩은 이제 몇 문제씩은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1번, 2번이 굉장히 공통적으로 많이 출제되는 거 맞으나 기업에 따라서 3번, 4번에 대한 것도 출제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은 아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알고리즘도 너무 방대하게 많은 알고리즘보다는 여기 나와 있는 정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잘 습득하신 것만으로 이 한 페이지에 좀 일목요연하게 되어 있긴 하지만 이렇게 요약된 것들을 만약에 내가 잘 풀어보고 다 쓸 수 있다. 그럴 경우에는
코딩 테스트에 대해서 굉장히 준비가 많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맥락에서 이런 유형들 존재하는 것들 잘 아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기업 소프트웨어 직군 알고리즘 역량 테스트 경향을 보면은 이제 기업 코딩 테스트에서 비중 보시면은 그 저희가 뭐 여러 어떤 몇 년치의 어떤 통계치를 좀 집계한 걸 바탕으로 봤을 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뭐 영역은 완전 탐색과 시뮬레이션 두 영역이고 이거의 비중이 거의 80%다. 여기에 있는 1번, 2번이 거의 80%의 비중을 차지한다 라고 볼 수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완전 탐색의 재계함수를 활용한 브루트포스와 그래프 알고리즘인 DFS, BFS는 응시자들의 변별력을 가리기 위한 문제로 자주 출제가 된다. 그래서 재계함수나 이제 어떤 그래프 알고리즘 같은 것들은 잘 응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기본 문법을 활용한 구현 요소는 문제 단위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알고리즘 문제에서 특정 조건, 패턴의 구현들의 요소로 포함됩니다. 그래서 스택 문제라고 해서 구현의 요소가 전혀 없냐? 그러지 않아요. 스택을 통해서 뭔가 처리하고 나서 그 처리된 결과물로 다시 뭔가 구현을 처리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항상 섞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어려운 문제이면 어려운 문제일수록 그냥 알고리즘을 띡하니 적용하면 풀리는 게 아니라 저는 알고리즘 더하기 구현 요소를 넣어가지고 이제 알고리즘도 알아야 되지만 구현 능력까지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을 많이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문자열 시뮬레이션 문제는 최근 기출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정수형 데이터뿐만 아니라 문자형 데이터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고 이제 언어의 기본 스트링 함수는 익혀둘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부분도 잘 신경 쓰셔야 돼요. 최근에 비중이 늘고 있습니다.